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네. 그 이름 석자가 언급되는 것만으로도 대형 은행의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트래픽이 막 몰리고요. 와, 진짜 엄청나죠. 네, 또 평범했던 옷이 단 몇 분 만에 전국 매장에서 싹 자취를 감추는 현상 말입니다. 트렌드가 1초 단위로 바뀌는 이 숨가쁜 시대잖아요. 그렇죠. 정말 눈 깜짝할 새 변하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가장 보수적이고 냉정하다는 마케터들조차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든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파급력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중심에 있는 이름 아티스트 임영웅이 만들어낸 거대한 시장의 지각 변동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 네. 광고계에서 흔히 말하는 대체 불가능한 자본. 이게 어떻게 사람의 진심에서부터 시작되는지 그 메커니즘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할 수 있는 완벽한 사례죠. 네, 당신의 일상의 따뜻한 통찰과 지적 즐거움을 채워드리는 이곳은 영웅스쿨입니다. 영웅스쿨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2026년 4월 30일자로 막 발표된 아주 흥미롭고 가슴 벅찬 소식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이 2026 브랜드 고객 총성도 대상에서 남자 광고 모델 부문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인데요. 아, 여기서 단순히 1위를 했다는 표면적인 결과보다 훨씬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어떤 지점인가요? 바로 이 수상이 3년 연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2024년, 2025년에 이어 올해 2026년까지 왕자를 굳건히 지켰거든요. 와, 3년 연속이요. 이게 진짜 대단한 게 광고 모델이라는 자리가 대중의 변덕이 가장 심하게 작용하는 곳이잖아요. 차갑고 계산적인 곳입니까?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소식을 단순한 인기 투표 결과나 흔한 화력 자랑 정도로 소비하고 넘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 절대 그렇게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죠. 맞아요. 이건 시대가 그리고 자본시장이 그를 향해 보내는 가장 묵직한 신뢰의 증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도대체 이 압도적인 결과 뒤에는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와 또 심리적인 메커니즘이 숨어 있는지 오늘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수상의 뼈대가 된 데이터를 먼저 좀 해부해 볼까요? 좋습니다. 최근 심사위원회 측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번 조사에 참여한 소비자가 무려 38만 명입니다. 38만 명이요? 세상에. 네, 그리고 여기서 발생한 상호작용 건수가 196만 건을 훌쩍 넘겼죠. 잠깐만요. 196만 건이요? 제가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보통 이런 투표나 설문조사는 그냥 사이트에 들어가서 버튼 한번 띵 누르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인 투표는 딱 거기까지죠. 근데 196만 건이라는 상호작용은 단순히 좋아요를 한번 눌렀다는 차원의 숫자가 전혀 아닌 것 같은데요. 도대체 뭘 어떻게 측정했길래 저런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오는 거죠? 아, 핵심을 정확히 찌르셨습니다. 이번 평가에 사용된 기준이 바로 BCII 조사 모델입니다. BCII요? 네, 브랜드 고객 충성도 지수라는 건데요. 이게 일반적인 인기 투표와 완전히 궤를 달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하, 어떤 차이가 있나요? 보통의 설문조사가 당신은 임영웅을 아십니까? 또는 그의 이미지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단순한 인지도와 호감도를 묻는다면요. 이 BCLI는 훨씬 더 깊고 복잡한 심리를 묻습니다. 오,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들을 던지는 건가요? 약간 상상이 안 가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모델이 광고하는 브랜드를 다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할 의향이 있습니까? 아, 추천 의향. 네. 그리고 이 브랜드의 제품을 다른 경쟁사 제품보다 우선해서 재구매하시겠습니까? 와, 재구매까지. 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만약 이 브랜드에 작은 실수가 발생하더라도 당신은 이 모델을 믿고 브랜드를 계속 지지할 의향이 있습니까를 묻습니다. 세상에, 마지막 질문은 정말 강력하네요. 브랜드에 실수가 있어도 모델을 믿고 지지하겠냐니. 맞아요. 엄청난 질문이죠.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회성 팬심으로는 절대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브랜드가 실수해도 모델을 향한 신뢰 때문에 브랜드까지 방어해주겠다는 건데 이건 소비자를 넘어선 일종의 굳건한. 동맹 같은 거죠. 네, 바로 그겁니다. 거의 완벽한 동맹 관계네요. 그게 바로 이 충성도의 진짜 의미입니다. 사실 많은 브랜드가 수십억 원을 들여서 톱스타를 기용하잖아요. 그렇죠. 화려한 스타들 정말 많죠. 그런데 정작 소비자는 그 스타의 얼굴만 기억할 뿐은 제품을 사지는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반면에 임영웅이라는 아티스트는 음악, 무대, 그리고 방송을 통해 오랜 시간 보여준 그 한결같은 태도로 대중의 마음속에 어떤 거대한 마일리지를 쌓아온 겁니다.
아, 마음의 마일리지? 네, 그 진심으로 쌓아 올린 마음의 마일리지가 19만 6천 건이라는 아주 압도적이고 실질적인 소비 지표로 폭발한 거죠. 와, 매일 안부를 묻고 또 노래로 위로를 주고받으며 정성스레 쌓아 올린 그 마음의 마일리지가 결국 가장 강력한 경제적 지표로 치환되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현상이죠. 그렇다면 이 거대한 신뢰의 데이터가 실제 시장에서는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따져볼 차례네요. 저는 이 현상을 가장 극명하게 또 흥미롭게 보여주는 곳이 바로 금융계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현재 대형 금융사 중 한 곳이 아티스트 이명웅과 3년 연속으로 전속 모델 계약을 이어가고 있죠. 네, 맞아요. 사실 금융권에서 한 모델과 이렇게 장기 계약을 맺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보통은 금방금방 바뀌거든요. 제가 여기서 광고주, 특히 그 은행장 입장에서 한번 반론을 제기해 볼게요. 네, 해보시죠. 금융권은 다른 곳보다 훨씬 트렌드에 민감해야 하지 않나요? 막 젊은 고객도 끌어와야 하고 글로벌 시장도 노려야 하고요. 그렇죠. 항상 혁신을 외치는 곳이니까요. 매일 쏟아지는 자극적이고 화려한 핫 아이콘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굳이 한 명의 아티스트에게 3년이라는 긴 시간을 베팅하는 걸까요? 계속 변화를 주지 않는 건 자본주의 시장에서 오히려 리스크 아닌가요? 아주 날카로운 관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금융업계의 진짜 깊은 고민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진짜 고민이요? 네. 금융시장, 즉 돈을 다루는 곳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건 트렌드에 뒤처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진짜 뼈저리게 두려워하는 건 불확실성, 즉 리스크입니다. 아, 리스크. 모델이 사고를 치거나 뭐 이미지가 갑자기 추락하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요즘처럼 소셜미디어가 발달한 시대에는 어제까지 하늘을 찌르던 스타가 오늘 아침 작은 논란 하나로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맞아요. 뉴스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죠. 수백억, 수천억을 굴리는 브랜드 입장에서 모델의 리스크는 곧 기업 주가와 직결되는 그야말로 재난입니다. 그런데 아티스트 임영웅을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업계 전문가들은 그를 가리켜 완벽한 리스크 제로 자산이라고 부릅니다. 와, 리스크 제로 자산. 마치 절대 원금을 까먹지 않는 초우량주 같은 개념이네요. 맞습니다. 수년 동안 최고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단 한 번의 잡음이나 구설수가 없었죠. 오히려 무대 뒤에서의 따뜻한 미담만 계속 흘러나올 뿐입니다. 정말 대단해요. 그런 건 억지로 꾸며낼 수가 없잖아요. 당연하죠. 그가 보여주는 성실함, 예의 바름,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챙기는 그 온기는 연출한다고 유지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기업들은 가장 화려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결코 무너지지 않는 사람, 우리 브랜드에 어떤 흠집도 내지 않을 완벽하게 안전한 파트너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정답이 바로 임영웅이었던 거죠. 듣고 보니 완전히 이해가 되네요. 트렌드를 쫓아서 1년마다 모델을 획획 바꾸는 것보다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과 굳건하게 연대하는 것이 금융권의 핵심 가치인 신뢰를 가장 효과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이었군요. 네, 그게 마케팅의 정수죠. 이건 뭐 단순히 패션이나 식품업계에서 품절 대란을 일으키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엄청난 가치 증명이네요. 물론 식품이나 패션에서 보여주는 임영웅 효과도 경이롭지만요. 이 보수적인 금융계가 그를 고집한다는 건 자본주의 최정점에서 그의 인성이 가진 경제적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와, 인성의 경제적 가치. 네, 소비자는 은행에 돈을 맡길 때 아티스트가 주는 안도감과 확신을 함께 저축하는 셈인 거죠. 세상에, 너무 감동적인 표현이네요. 안도감과 확신을 저축한다. 인성이 곧 가장 강력한 경제적 가치가 된다니요. 그런데 전문가님,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죠? 아무리 아티스트 본인이 무결점의 우량지라고 해도 과연 이 거대하고 단단한 신랄의 탑을 혼자만의 힘으로 다 쌓아 올렸을까요? 그 질문이 나오기를 꼭 기다렸습니다. 이 서사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어쩌면 아티스트의 가치를 2배, 3배로 증폭시키는 가장 결정적인 퍼즐 조각이 있죠. 바로 그와 발맞춰 동행하는 팬덤, 영웅시대죠. 맞습니다. 영웅시대의 존재감이 정말 압도적입니다. 맞아요. 저는 종종 팬덤과 아티스트의 관계를 보면서 이런 비유를 떠올리거든요. 보통은 아티스트가 빛나는 태양이고 팬덤이 그 빛을 받는 해바라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네, 보통은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죠. 그런데 임영웅과 영웅시대의 관계는 좀 달라 보입니다.
영웅시대는 아티스트라는 브랜드를 지키는 아주 강력하고 지능적인 면역체계 같아요. 와, 면역체계라는 표현이 아주 신선하고 정확하네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하셨죠? 보통 팬덤 문화라고 하면 약간 맹목적이고 배타적인 경우가 많잖아요. 막 다른 아티스트와 경쟁하고 때로는 온라인에서 과열된 논쟁을 벌이면서 오히려 자신이 사랑하는 스타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그렇죠. 엇나간 팬심이 오히려 독이 되는 사례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영웅시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더라고요. 외부의 부정적인 이슈를 막 공격적으로 쳐내는 게 아니라 사회 곳곳에 선행이라는 백신을 퍼뜨리면서 아티스트의 이름 주변을 온통 긍정적인 에너지로 코팅해버린달까요? 그 통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실제로 광고 마케팅 업계에서는 모델을 기용할 때 그 모델을 따르는 팬덤의 성향까지 데이터로 아주 꼼꼼하게 분석합니다. 팬덤 성향까지 다 보는군요. 네, 이 팬덤이 우리 브랜드의 든든한 우군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예기치 않은 논란을 일으킬 시한폭탄이 될 것인가를 철저하게 따지는 거죠. 그런데 영웅시대를 분석해보면 마케터들이 정말 환호성을 지를 수밖에 없겠네요. 막 수해나 산불, 지진 같은 국가적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아티스트의 이름으로 거액의 기부금을 조성하고요. 또 주말마다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묵묵히 봉사활동을 나서잖아요. 맞습니다. 그 꾸준함이 정말 대단하죠. 이건 기업이 사회적 책임 부서에서 수십 명의 직원을 데리고 기획해야 할 일을 팬덤이 자발적으로 대신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기업 입장에서 아티스트 임영웅을 모델로 쓴다는 건 수십만 명의 성숙하고 헌신적인 브랜드 앰버서더 군단을 한 번에 얻는 것과 같습니다. 와, 브랜드 앰버서더 군단? 네, 모델 기용 하나로 브랜드의 품격이 사회공헌기업 수준으로 쑥 올라가는 그런 마법 같은 시너지가 발생하는 거죠. 결국 이건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단순한 계산이 아니네요. 아티스트의 흔들림 없는 진정성과 영웅시대의 성숙한 연대가 만나서 그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경제적 해자를 구축한 셈입니다. 맞습니다. 아티스트와 팬이 서로에게 끊임없이 영감을 주며 함께 진화하는 생태계인 거죠.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두 주체가 완벽한 수평적 파트너십을 이루면서 사회 전체를 이롭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네, 정말 이상적이네요. 이런 건강하고 거대한 생태계를 가진 모델은 사실 대한민국 광고 역사를 통틀어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갑자기 약간 소름이 돋는데요. 왜 그러시죠? 아티스트와 영웅시대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 아름다운 연대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6년이라는 이 시대의 흐름과 너무나도 대비되는 굉장히 크고 묵직한 메시지가 느껴집니다. 지금의 시대적 배경과 대비된다면 어떤 측면에서 그런 이질감을 느끼시는 건가요? 지금 세상은 막 온통 AI, 인공지능 이야기뿐이잖아요. 인공지능이 소설을 쓰고 알고리즘이 몇 초 만에 사람들의 취향을 분석해서 짧고 자극적인 쇼핑 영상을 끝없이 드립니다. 맞아요. 눈만 뜨면 새로운 기술이 나오죠. 네, 모든 것이 기계적으로 자동화되고 지독하게 효율성만 따지는 세상이 되었잖아요. 기획사들은 철저한 데이터 계산으로 아이돌을 만들고 트렌드를 조립해냅니다. 그런데 정작 이 가장 첨단의 디지털 시대에 전 세대를 아우르며 가장 거대하고 단단한 성을 쌓아 올린 분을 보면 그 방식이 지독할 만큼 아날로그적이에요. 와, 그 대비가 정말 절묘하네요. 효율과 속도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완전히 정반대의 가치로 정점을 찍었다는 뜻이군요. 맞아요. 막 알고리즘에 편승해서 빨리 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공법을 택하잖아요. 엄청난 공을 들여서 정규 앨범 수준의 밀도 높은 음악을 만들고 또 전국을 돌면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과 직접 눈을 맞추는 콘서트라는 물리적인 경험에 아주 깊이 집중합니다. 틀리며 만나는 그 경험이요. 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사람의 체온과 진심은 기계 코드로 짤 수 없다는 걸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핵심을 제대로 짚어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바른 속도의 가치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바른 속도의 가치요? 네. 지금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어떻게 하면 대중의 뇌파를 자극해서 15초 안에 시선을 끌까? 이른바 알고리즘 해킹의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영웅이라는 아티스트는 그 알고리즘을 묵묵히 무시해버립니다. 오, 알고리즘을 무시한다. 대신 사람의 본질, 사람의 마음이라는 인간의 운영체제에 직접 접속하는 방식을 택했죠. 세상에, 인간의 운영체제에 접속한다. 정말 멋진 표현이네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오직 시간이 증명해야만 하는 묵직한 태도로 접속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해서 완벽한 화음을 만들어내고 또 매력적인 가상인간을 창조해낸다고 해도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바닥에서부터 다져온 한 인간의 땀방울, 그리고 진정성 있는 서사는 결코 흉내낼 수 없습니다. 맞아요. 서사는 복사할 수 없죠. 임영웅의 노래가 특정 세대의 전유물이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과 성별을 초월해서 사랑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음악과 행보는 이제 단순한 유행이나 트렌드가 아니라 시대의 결핍을 채워주는 위로와 치유라는 하나의 독립적인 장르가 되었습니다. 아, 하나의 장르가 되었다. 결국 가장 진보한 기술의 시대에 사람들이 기꺼이 지갑을 열고 마음을 내어주는 가장 비싸고 귀한 가치는 역설적이게도 가장 원초적인 사람의 진심이라는 걸 160만 건이라는 숫자가 명확하게 증명해줬네요. 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죠. 오늘 영웅스쿨에서 함께 나눈 이 깊은 분석을 쭉 돌아보니 이번 수상이 왜 그렇게 대단한 건지 뼛속까지 이해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극적인 것, 효율적인 것만 살아남는 줄 알았던 차가운 자본주의 시장 한복판에서 진심과 신뢰라는 가장 인간적인 가치가 어떻게 최고의 경제적 성과로 돌아오는지를 보여주는 한편의 장엄한 다큐멘터리죠. 정말 화려한 포장지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내용물을 지켜낸 아티스트의 고집, 그리고 그 진가를 알아보고 세상의 비바람으로부터 든든한 면역 체계가 되어준 영웅시대 여러분의 성숙한 지혜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실화입니다. 네, 정말 기적이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영웅스쿨 여러분, 오늘 이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문득 이런 질문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앞으로 5년 뒤, 아니 10년 뒤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인공지능이 완벽하게 인간을 모방하고 세상 모든 것이 알고리즘으로 대체되는 훨씬 더 고도화된 기술의 시대가 왔을 때 말입니다. 네, 어쩌면 그때 우리 사회에서 가장 희귀하고 값비싼 보석은 다름 아닌 진짜 사람의 체온과 꾸며내지 않은 진정성이 아닐까요? 와, 정말 와닿는 말씀이네요. 이 아날로그적 진심이 냉정한 광고계와 금융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지금의 결과를 본다면 앞으로 아티스트 임영웅과 영웅시대가 우리 사회에 제시할 새로운 기준이 무엇일지 그 한계없는 가능성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 질문은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두고두고 곱씹어 볼 만한 아주 매력적인 화두네요. 효율과 기술이 지배하는 미래로 갈수록 이들이 굳건하게 지켜내고 있는 진심의 연대는 단지 엔터테인먼트 산업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가장 강력하고 가치 있는 기준점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들이 남길 앞으로의 발자취도 아주 예리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분석해 볼 가치가 충분하죠. 네, 영웅스쿨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파헤쳐본 진심이 자본시장을 이기는 방법 어떠셨나요? 즐겁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쌓아 올리신 그 마음의 마일리지가 세상에 얼마나 큰 선한 파동을 일으키고 있는지 꼭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자부심 가지셔도 됩니다. 변함없는 진심으로 삶의 곳곳에 깊이 스며든 아티스트 임영웅, 그리고 늘 서로의 든든한 우산이 되어주며 찬란하게 빛나는 여러분의 여정을 저희도 이 자리에서 언제나 함께 지켜보며 열렬히 응원하겠습니다. 세상을 가장 따뜻하게 바꾸는 힘은 언제나 여러분의 그 진실한 응원 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경이로운 서사를 기대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영웅스쿨 여러분의 지적 갈증과 마음을 더욱 꽉 채워줄 새롭고 깊이 있는 대화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언제나처럼 건강하고 행복하게 다시 만날 그날까지 영웅스쿨 여러분, 오늘도 건행!